오늘은 말차와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간 스콘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 스콘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가루 종류를 한 볼에다 다 담아서 녹차, 그러니까 말차와 그 다음에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한꺼번에 볼에다 담아서 체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손으로 섞어주고 난 다음에 설탕하고 소금 계량한 분량만큼 넣어주고요. 그리고 스크래퍼로 좀 고루 펼쳐주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서 완전히 차가운 상태의 버터를 꺼내줍니다. 꺼내서 여기다가 골고루 섞어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스크래퍼 2개를 가지고 양손에 들고 골고루 잘게 쪼개주거든요. 물론 푸드 프로세서나 아니면 스탠드 믹서가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돌려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기계로 돌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손으로 반죽을 만져서 어느 정도 상태로 되는지를 알아야지 기계로 돌릴 때도 뭐 너무 지나치게 휘핑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는 작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계란을 하나를 넣고요. 지금 스크래퍼로 계속 쪼개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골고루 반죽을 위아래 옆 그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을 다 골고루 다 쓸어가면서 계란이 뭉치는 부분이 없이 골고루 섞이도록 지금 스크래퍼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로 다 이제 뭉쳐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때 이제 버터가 스크래퍼로 쪼개더라도 이렇게 쉽게 작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양손으로 비벼서 버터를 밀가루에 약간 코팅시키는 기분으로 저렇게 쪼개주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버터 안에 있는 수분하고 기름이 밀가루에 이제 비벼지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으깨는 것처럼 이렇게 뭉개다 보면은 버터가 아주 작은 조각으로 짜게지는 것을 손으로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스크래퍼로 골고루 반죽을 다 끌어 모읍니다. 그 다음에 아직 넣지 않은 재료가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화이트 초콜릿을 중탕해서 녹인 것과 우유를 같이 섞어 놓은 혼합물인데요. 얘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반죽이 완전히 곤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좀 나눠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한번 섞어주고 나서 좀 화이트 초콜릿이 어지간히 흡수가 된 것 같으면 이때 또 두 번째 그 혼합물을 한 번 더 넣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3번에 나눠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용량이 작더라도. 그래서 스크래퍼로 잘게 쪼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화이트 초콜릿과 생크림이 섞인 우유죠, 참. 우유 섞은 거를 잘 섞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반죽하고 섞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굉장히 반죽이 수분이 많은 반죽이에요. 그래서 막 쩍쩍 달라붙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반죽을 그냥 얼추 한 덩어리로 그냥 만들어서 옆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을 뭐 비닐이라든가 밀폐용기를 옆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그냥 옮겨버리세요, 바로. 옮겨서 비닐에 이렇게 직접 냉기가 닿지 않게 말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거를 비닐로 골고루 잘 싸서 저 상태 그대로 냉동실에 30분 정도 휴지를 시킵니다. 수분량이 많아서 30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죽을 꺼내면 그렇다고 굉장히 반죽 수분이 많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축축해요. 그러면 이때 밀가루를 살짝 덧밀가루를 뿌려서 반죽을 3등분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3등분으로 3분의 1씩 나누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블럭 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닐에 붙은 반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다 스콘 반죽이기 때문에 스크래퍼로 잘 긁어서 남기는 반죽 없이 최대한 잘 붙여주는 거죠. 이미 지금
떼는데도 반죽이 막 비닐에 묻어나는데요.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조 상태로 다시 눌러서 덤밀가루 없이는 거의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덤밀가루를 살살살살 발라서 그 다음에 저 덤밀가루는 없어지지 않아요. 구우면 그냥 다 구워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이따가 반죽을 섞을 거기 때문에 저게 안 없어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저렇게 또 역시 3등분을 해가지고 촉촉촉촉 올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절을 확 접어가지고 큰 덩어리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닐에 묻은 반죽은 역시나 스크래퍼로 긁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좀 넓적하게 만들어서 표면적이 넓어야 식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 상태로 다시 비닐에 넣고 30분 정도 냉동실에 들어가서 냉동 휴지를 시킵니다. 이때 이제 가나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위에 올리는 가나슈는 만들기 어렵지 않고 그냥 분량대로 그대로 냄비에 넣고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말차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뭉쳐지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유제품이 가열됐을 때는 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막이 생기지 않게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방 녹아요. 그래서 저 상태로 이제 옆에서 식혀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휴지시킨 반죽을 꺼냈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반죽 수분이 많이 흡수된 게 보여요. 그리고 초콜릿이 이제부터 굳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반죽이 딱딱하거든요. 이래서 이때는 마지막으로 오븐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오븐 예열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죽을 3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척척척척 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밀대로 좀 힘을 받아야지 반죽 만지기가 좋아요. 좀 딱딱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밀대에도 밀가루를 골고루 뿌린 다음에 묻은 반죽이 있으면 스크래퍼로 긁어서 이 상태로 꾹꾹 눌러서 반죽을 밀어 펴니다. 근데 이때 덩어리가 지면서 멍울이 생기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를 진 반죽을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저는 주로 스콘은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자르는 성형 방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로 짜면 버리는 반죽이 너무 많아지고 반죽 자체가 되게 맛이 없어져요. 여러 번 손이 닿게 되면. 그래서 한 번에 잘라서 성형하는 방법을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형으로 만들어서 케이크 모양처럼 잘라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손으로 눌러가면서 두께는 한 3cm, 4cm 정도, 그리고 넓이는 손바닥 크기 정도로 돼서 손을 쫙 폈을 때 여자 손 크기 정도로 만든 다음에 두께가 아무래도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져서 가운데 하나를 자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8등분을 했는데 좀 먹는 부피감이 있는 스콘을 원하시면 6개로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잘랐을 때 단면이 이미 결이 보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으로 만드시면 결스콘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반절 자른 거를 4등분을 하고요. 나머지 반도 4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오븐팬에 실리콘 패드나 아니면은 저런 테프론 시트를 깔아놓은 팬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로 먹을 때는 윗면에 계란물이나 우유를 살짝 얇게 발라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매니큐어 바르는 것처럼 아주 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겉면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내는 거지 우유를 그 위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하면 물이 너무 많아요. 자, 이 상태로 알려드린 방법대로 구우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식은 후에 가나슈 크림을 위에 뿌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초콜릿이 다 녹아서 완전히 물처럼 돼버리거든요. 이 상태로 가나슈를 넉넉히 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뿌린 가나슈 요 상태는 식힌망에서 그 실패 위에도 옮긴 다음에 냉장고에 굳혔다가 포장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꾸덕꾸덕 굳게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많이 달지 않은 스콘이거든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